사화를 만날 때 변화가 아주 많다. 아주 대발 또는 대흉, 아주 크게 발복을 하거나 완전히 망하거나, 그러니까 대발 대흉의 변화가 많다. 변화의 조짐이 많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화는 양기가 충천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인데, 그러니까 이 불기운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막 활활 올라가는 그런 기운인데, 이게 불기운이 이게 강한 불길이 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사화가 들어오니 너무 뜨거워서 해수 자수로서 조절하려다가 오히려 물이 증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이 증발될 수가 있어. 어려우니 이럴 때는 유금이 들어와서, 이게 물로 불을 끌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금이 들어와 가지고 사유축 금극으로 이걸 잡아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 하나를 그냥 사유축 금극으로 금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금이 들어와서 사유축으로 빼주든지, 아니면 습토인 축토가 와가지고 화생토로 이로 빼주든지, 그러니까 축토나 진토가 들어와가지고 화기를 빼주는 게 좋다. 이거를 불을 끌라고 했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사화는 조호가 되지 않으면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서 변덕이 아주 심하다. 궁합에서 사화가 있는 사람은 축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다. 왜? 아니, 불덩어리니까 이거를 화기를 빼주는 축토. 또 음력 4월생인 사람은 축월생인 배우자를 만나면 좋고, 음력 축월생인 사람은 4월생인 배우자를 만나면 아주 속궁합이 좋다. 4월이나 4일생인 사람들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옷을 다 벗고 잔다.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을 채우는 방법은 나의 부족한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가 너무 뜨거운 뭐예요? 사주가 아주 추운 사람하고 같이 만나면은 나의 화기가 그 추운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사주가 추운 사람들은 좋겠죠. 왜? 추워 죽겠는데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서로 잠자리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남자, 같은 여자끼리도 이 궁합이 맞으면은 다툼이 없고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활력이 생겨.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깔깔깔 웃다 보면은 나의 힘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든 그러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이런 궁합 같은 거, 남자 여자를 떠나서 궁합을 잘 보고서 만나면은 그 사람은 나의 산소 같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 기운이 안 맞는 사람끼리, 사주상으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그놈이 왼수예요, 왼수. 내 인생 그놈 만나면서부터 완전 인생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남자 같은 여자끼리도 궁합이 맞으면 다툼이 없고 기분이 좋아진다. 또 사업도 기가 맞아야만이 함께 할 수가 있다. 4월생의 궁합은 축토가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유금이다. 유금으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기를. 그래서 화가 너무 뜨거울 때는 물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젖은 유금과 젖은 축토로 달래줘야만이, 조호를 시켜줘야만이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연월에서 사화가 있으면은 부모나 초년의 변화가 많고, 사화는 변화가 많은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과 월에 사화가 있으면은 조상 때, 부모 때의 변화가 많이 있는 집안이고, 일과 시에 사화가 있으면은 나에게 변화가 많다. 내가 베풀어주고 도와주어도 남이 나를 싫어한다. 그럼 난 죽으라고 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사화가 2개 있으면은 생활 환경에 변화가 많아서 생활 규범을 잘 세워야 한다. 사주에 불이 너무 많으면은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다. 사화가 2개 이상인데 여기에 인성이 없으면은, 사화 불은 뭐예요? 즉흥적으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은
어떠한 일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만이 실수가 없는데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일을 저질러 버리다 보니까 뭐예요? 실수가 많게 되고 실패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만 즐거우면 된다는 게 바로 사화를 만나면 똑같은 화가 되니 화기는 더욱 강해진다. 사화가 사화를 만난 상태에서 인목이 들어오면은 사화가 폭발하여 인사 형살이 터져서 사중 경금을 녹여버린다. 사화가 사화를 만났을 때 사준에 신금이 있어서 신중 임수가 사신합수로 사화를 묶던지, 그러니까 신금이 와서 와가지고 사신합수로 사화를 묶던지, 아니면 진토나 축토가 와가지고 왕화의 기운을 화생토로 쭉 빼던지 이러면 이래가지고 조우를 딱 갖춰주면은 이때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가 사화를 만났을 때 사신합으로 묶지도 못하고 진토 축토로 화기를 빼주지도 못하고 유금이 있어가지고 사유축 금으로 사화를 묶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구설수나 관제수를 당할 수가 있다. 사화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변덕의 신이다. 변덕의 신. 시시각각 바뀌는 거예요. 마음. 어때? 그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 아침에 준다고 했다가 저녁에 안 준다고 했다가 또 사주에 조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덕과 구설이 많다. 사화가 오화를 만날 때 그럼 사옴이 화국을 이루겠죠. 사화가 오화를 만나 사옴이 화국을 이루고 사중에 암장된 경금이 오중에 암장된 정화에 의해서 녹아서, 이 정화에 의해서 화극금으로 녹아서 초목을 키우는 완전한 화기로 혹은 완전한 화로로 변화가 된 격이니 길하다. 오화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생명을 키우는 사주라면은 금극목하는 이 기신 금을 녹여버리니까 아주 좋겠죠. 오화를 만나면은 사오로 방합이 되며 화기는 더욱 강해진다. 강력한 또는 강황한 뜨거운 사옴이 화국을 이룬다. 이럴 때 천간으로 병화가 투관되는 것을 기뻐한다. 화기가 하늘로 치솟는다. 그런데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이 안 됐어요. 그럼 막 화기가 밑에 가득 차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병화가 투관이 돼야만 이 화기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건데, 병정화가 없으면 뭐 화기가 못 올라가고 그냥 화기가 가득 찬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럴 때는 천간으로 병화가 투관되는 것을 기뻐한다. 너무 뜨거워서 변화하려다가 사중 경금이 녹아버린다. 만약 이게 용신이라면 무지하게 안 좋겠죠. 사중 경금이 오중 정화에 완전히 녹아서 초목을 키우기에는 좋은 계절이 된다. 5월은 양의 기운이 하늘로 완전히 뻗쳐 올라가는 계절. 5월은 음인 나뭇잎은 무성해져서 최절정기에 이르는 계절. 뿌리에 있는 모든 양의 기운이 이파리 열매 쪽으로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양의 기운이 막 그냥 최고로 막 절정기에 올라가 있을 때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월은 양의 기운이 나뭇잎으로 완전히 빠져나가 양은 죽는다. 뿌리에 있는 양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뿌리식물, 도라지, 더덕, 인삼 이런 걸 캐면은 약효가 하나도 없어요. 약성분이 지금 위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음생 양사, 양생 음사. 음이 생하면은 양은 죽고, 양이 생하면은 음은 죽는다. 뿌리의 입장에서는 양기가 나뭇잎으로 모두 빠져나가니 양기가 고갈이 되었다. 꽃들은 5월의 절정이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여자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여자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는 뭐야? 집안에 음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음기가 가득 차면은 양기는 죽게 돼 있어요. 음생양사. 그러니까 여자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남자는 죽는다. 여자가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여자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그럼 남자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꽃은 봄과 여름이 가장 아름답지만 약초 뿌리는 가을과 겨울에 양기가 땅속으로 모두 모이기 때문에 뿌리 식물은 가을과 겨울에 캐야만이 약성분이 가장 강하다. 사화가 오화를 만나면 빛이 열로 바뀌어서 반국이 형성이 된다. 사화가 오화를 만나면 사 중에는 병화가 들었어요. 빛이에요. 빛. 오중 정화가 들어서 이건 열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열기로 바뀌는 거예요. 화가 강해졌으니까 사화는 사생지국이라고 했어요. 한없이 주는 거예요. 오화는 사왕지국이에요. 야, 네가 나한테 와. 내가 왜 너한테 가? 그럼 뭐야? 빛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열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기운이 일로 오니까. 그래서 반국은 천간으로 그 세력이 투관돼야만 좋다.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관이 돼야만이 반국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오나 사미 반국이 형성이 됐을 때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관이 되면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투관이 안 되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강한 화기가 언제 폭발될지 모른다. 방합은 그 세력이 천간으로 투관이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만이 좋다. 방합은 천간으로 빠져나가야만이 좋다. 사오미 방합이 있을 때 자수가 와서 왕지 오화를 좌우총 때릴 때 천간을 병정화가 없어요. 좌우총 때릴 때 이 지금 뭐야? 화기가 지금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요때 폭발한단 말이에요. 좌우총이 제대로 터지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병정화가 있으면은 좌우층의 피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오미 방합이 축토가 들어오면은 화생토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방합이 될 때에는 반드시 천간으로 원신이 투관이 돼야 방합의 글자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공이 있단 말이에요. 축구공이 있으면은 여기에 공기가 아주 빵빵하게 들었어요. 그럼 바늘로 푹 찌면 그냥 확펑 하고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있어. 그러면은 이걸 바늘로 찔려도 펑 하고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합국이 짰을 때 원신이 투관이 안 되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 같아서 상당히 위험하다. 방합국을 짰을 때 천간으로 투관이 안 되면은 대운에서 왕지를 충 때리는 글자가 들어올 때 이때 폭발을 하여서 걷잡을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삼합은 충을 맞으면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가 흩어지고 방합은 충을 맞으면은 폭발을 한다. 그러니까 삼합은 흩어지고 방합은 폭발을 한다. 삼합과 방합이 반국을 짜면은 삼합이 강하고 세 글자가 구글자가 하면은 방합이 강하다. 그러니까 해묘 이렇게 반국을 짠 거와 인묘 방합이 반국을 짠 거와 반국이 짰을 때는 삼합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해묘미 인묘진 세 글자가 완전히 국을 짰어. 이때는 방합이 강한 거예요. 신유술 금국이 천간으로 투관되지 못하고 묘유축이 될 때 폭발하면은 칼을 휘둘러서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살인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신유술 금국을 짰단 말이에요. 방합국을 짰어요. 그럼 천간에 경신금이 투관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투관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가서 묘축 때렸어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할 때 그냥 칼 들고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살인자. 경금이 경금을 만나서 양금살상이 되면은 칼을 휘둘러서 인명을 살상하는 살인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간론에서 배웠죠. 경금이 경금을 만나면 양금살상, 양손에 칼을 잡고 막 다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경금을 만난 양금살상이나 경금이 신금을 만난 철추세옥사주는 열받으면은 칼로 찌르고 몽둥이를 휘둘러서 인명을 살상하는 무서운 사람이 되니, 이때는 이 사람 눈빛이 술 먹고 눈빛이 싹 돌아갔다. 그럼 절대 대항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대항을 하면은 살인이 날 수 있으니 대항을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 이제 사화가 미토를 만나면. 사화가 미토를 만나면은 사오미 반국이 되어 열기가 가장 강해진다. 그러니까 4월달과 음력 6월달, 6월달은 뭐예요? 양력으로는 7월경, 우리가 막 한참 무지무지하게 제일 뜨거워가지고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여름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여름 휴가철. 뜨거운 글자와 뜨거운 글자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열기가 가장 더운 계절이 되고, 사화가 미토를 만나고 사주에 수가 한 방울도 없으면은 너무 뜨거워서 토생금이 안 되고 수생목도 안 된다. 토생금이 안 되고, 아니 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미토는 물이 있을 때만 토의 성분이 있고, 토생금 하는데 물이 없으면은 이건 모래사막으로 나무가 살 수 없는 토양이 된다. 지지에서 임묘진 또는 해묘미, 해수가 임묘진이 있거나 해수가 있으면은 목이 왕성할 경우라면은 나무를 키울 토양이 필요하며 미토를 반기기도 하지만, 해수와 묘목과 합하여 목국을 형성하여 목이 아주 왕해지기도 한다. 사화가 미토가 있을 때, 자수가 해수가 있으면은, 사화가 미토가 있을 때 자수, 해수가 있으면 뭐야? 뜨거운 열토에 물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옥토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들어가면은 잘 식물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사화와 미토가 있을 때 자수와 해수가 있으면은 미토는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사화와 미토가 있을 때 물에 도움이 없다면은 토생금도 안 되고 수생목도 안 된다. 해수가 또 나타나서 해미 목국을 이루면은 길하지만, 만일 유금이나 축토가 있으면은 사화와 금국을 이루어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해미 목국을 극지하니 흉하다. 미토를 만나면은, 그러니까 사화가 미토를 만나면은 사미로 방합이 되고 화기가 역시 많아진다. 그러니까 사화가 미토를 만나는 건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수가 있으면은 옥토로 변하니까 그때는 무지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가 미토를 만날 때는 반드시 사주에 수가 있어야 된다. 사화가 신금을 만나면은 사신합 수가 되겠죠. 사화가 신금을 만나면 사신합수, 그 후에 사신형살이 터진다. 천간의 병신합수와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격이 되어서 수국을 형성하니 사화와 신금이 나란히 있거나 운상에서 만나면 물로 본다.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럼 이건 물로 봐야 된다. 물로. 금생수를 한단 말이에요. 사중의 병화가 신중의 임수에 극이 되어 사화의 본성을 잃는 격이 된다. 수국화. 또 사신합, 사신형이 되면은 사화의 기운이 완전히 물로 변한다. 서로 극을 하는 극합이다. 뒤끝이 안 좋은 합. 피해를 보는 것은
사중병화가 피해를 본다. 이게 수국화로 이게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불이. 그래서 사신협, 사신합, 사신형, 또 사신파. 이때는 뭐예요? 합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관계로 만났다가 나중에 안 좋은 관계로 헤어지니까 이게 뒤끝이 안 좋고요. 뒤끝이. 그래서 만날 때는 사이가 좋지만 헤어질 때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사신합, 사신형, 사신파가 된다. 사중병화가 신중 임수에게 병임충을 맞게 된다. 또 사신합, 사신형에 걸리면은 동업을 조심해야 된다. 동업. 월주에서 축이나 합으로 묶이면은 반드시 문제가 온다. 신금일주에 신금 보석을 싣는 임수를 용신으로 사용하는 사주. 신금일주인데 신중에 임수를 도세주옥이란 말이에요. 보석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신금일주에 이게 용신인데 용신으로 사용을 하는 사주인데 임수를 용신으로 사용하는 사주에 사화와 신금이 합이 되면은 이거 합이 됐어요. 그럼 뭐야?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끓는 물이에요. 끓는 물. 강한 화기에 의해서 끓는 물에 보석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끓는 물에 보석이 상처를 받게 되니 흉하다. 화가 왕하고 조우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사주가 조우가 돼 있으면 뭐야? 끓는 물에 보석이 상처를 입지는 않아요. 신금을 만나면은 사신합으로 수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신형이 되어서 합과 화극금으로서 극합이 되므로 진정한 합이 아니고 나중에는 내가 좋아가지고 만났는데 그놈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합으로 그러니까 합으로 볼 수가 없고 진정한 합은 뭐예요? 자축합과 오미합만이 진정한 합으로 본다. 가장 좋은 합은 오미합이다. 그래서 오미합은 오미 육합도 되지만 사오미 방합도 된다. 억부용신을 뽑을 때 월주에서 축이나 육합으로 묶이면은 택지양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주로 가서 뽑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술형이 됐어요. 그러면은 형이 되면은 억부용신에서는 형살은 용신 뽑는데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토가 있어가지고 진술축이 될 때 이때 요거는 용신으로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지로 가는 거예요. 시지로.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술충이 돼 있는데 여기 임묘진으로 이걸 잡았네요? 그럼 이건 또 형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충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어떠한 글자가 있는지 요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얼마 있으면 용신 배우는데 용신 배울 때 이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억부 용신을 뽑을 때 월주에서 축이나 육합으로 묶이면은 택지양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주로 가서 뽑는다. 육합으로 묶이면은 뭐야? 만약에 이게 진이다. 진유합으로 묶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용신을 뽑지 못하고 시에서 가서 뽑을 수가 있다. 사화가 유금을 만날 때 유축 반국이 되겠죠. 유축은 가장 완성된 금인이 어느 글자와 합을 하여도 금국을 이루며 어느 계절에도 합을 이루어 금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봄의 유축이냐 가을의 유축이냐 여름의 유축이냐 겨울의 유축이냐
이거 상관없이 어느 때든 유축 합이 된다. 완성된 금이에요. 완성된 금. 사유축 방합국을 이룬다. 사유축 금국으로 사화가 금으로 변하고, 이게 금으로 변하고, 뭐 사유축은 뭐야? 사생지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금은 뭐야? 새로운 보석, 아주 깨끗한 새로운 보석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변화하고 월주에서의 합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갑자기 환경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사나 또 육친이 사망을 하거나 직장을 변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